1분기 가계빚이 전분기 대비해서 2조 원 이상 감소를 했고요. 높은 금리,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대출 수요가 위축되었다.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작년 4분기보다 0.1% 감소를 했다. 가계신용은 포괄적 가계부채를 의미하는데 대출 플러스 결제전 카드 사용 금액을 포함한다. 경기 부진으로 인한 적은 카드 사용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비하는 이 심리가 위축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카드 대금 뺀 나머지 가계 대출 규모는 4분기 대비 2천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든 무슨 대출이든 이 대출 받는 게 2천억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1분기 주담대 대출이 12조 4천억으로 늘었지만 4분기 대비해서 증가폭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주담대는 어쨌든 신생아 대출을 계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12조 4천억이 더 늘어났지만요. 4분기 대비해서는요. 이 증가폭이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지 않고요. 지갑을 닫고 주담대를 점점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집값이 빠졌으니까 주담대도 받는 금액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전세가 오르고 있다. 근데 대출은 감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024년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갔고 지금 2분기잖아요. 2분기 현재 1분기를 바라보니까 사람들은 전세가가 올라간다. 즉 전세 수요가 증가한다. 근데 주담대를 덜 받기 시작한다는 이 의미입니다. 뭐지? 무슨 말일까? 아니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 오르는 거 아닌가요? 대출 안 받으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 방향이 달라요. 두 가지 방향이 다르다는 의미는요. 현재 부동산 시장 앞으로 장기 침체로 간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을 계속 살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집을 사는 본질적인 이유는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람들은 집값이 안 오르면 집을 안 사요. 생각해보세요. 매매가가 1억인데 10년 동안 매매가 1억을 계속 고정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세가 1억이에요. 10년 동안. 여러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저도 전세 1억으로 삽니다. 계속.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1억 전세 받아가지고 월세 돌릴 거예요. 1억 전세 여러 개 제가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잡고요. 월세 세팅할 거라고요. 대부분은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사지 않아요. 전세로 삽니다. 전세가 올라가요. 그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근데 전세가 무궁무진하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의문을 던졌다고요. 뭐지? 전세가 계속 올라가지 않나? 여러분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역대급 유동성이 터져도 전세가가 하락한다고요. 비싸면. 월세로 전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를 위한 주담대 받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향후에는 부동산 시장은 이런 팽팽함이 계속 맞서 싸우면서 네가 많니 내가 많니 하다가 장기적인 침체, 시간이 점점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은 지역마다 다를 것이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리고 싶어요. 서울 수도권은 부채 총량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 박스권에 갇힌 장기 침체의 길로 갈 것으로 판단이 된다.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수요 공급 개선되는 지역이 비전이 있다. 몸집이 가벼운 게 뜹니다. 지금은 그래요. 서울은요 추후에 물 들어올 때 노점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물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수영장에 물은 줄어들어 있어요. 이미 큰 배가 못 지나간다고요. 자, 배가 뜨는 이유가 뭐예요? 배가 그 엄청난 무게의 배가 뜨는 이유는요 부력 때문이잖아요. 부력은 뭘로 생깁니까? 물이 많아야 돼요. 배의 무게가 물을 밀잖아요. 그만큼 물이 배를 민다니까요. 그 점이 균형이 맞으니까 배가 물에 뜨잖아요. 안 그래요?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주둔세 니는 뭐 샀는데? 자,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겹습니다. 23, 24 세팅 많이 했습니다. 다 했고요. 이제 더 이상 올해는 끝났습니다. 세팅 끝났는데 뭘 해요? 어제 우리 손준 메가스터디 회장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 전달해 드렸잖아요. 자기가 사업도 잘했고 투자도 잘했는데 투자를 한 거 보니까 내가 이 점에 사겠다라는 목표점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그 점이 왔을 때 내가 매수하니까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경남 김해에 롯데건설이 갖고 있었던 롯데그룹이 갖고 있었던 골프장을 2023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대략적 금액 2천억이고요. 회원권 이런 거 다 빼면 600억 정도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생각해요. 맞아요. 본인이 골프장을 기다렸기 때문에 샀어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적정 금액을 생각했겠죠. 근데 제 생각은요 골프는 사양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죠? 골프장 비회원으로 가면 하루에 내가 가서 밥 먹고 캐디피 주고 그린피 주고 이런 카트비 주고 엠빵 한 대 하더라도 얼마 들어갈까요? 저희 지방은요 경기도 쪽은 잘 모르겠는데 40만 들어갑니다. 그 법인에서 내주지 않으면 개인의 돈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태국은 얼마인 줄 아세요? 태국은 많이 들어가봤자 하루 종일 치고 두 탕 뛰고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에요.
노캐디 아닙니다. 유캐디. 네, 그 10만원에 캐디 팁 좀 주고요. 해도 10만원에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국 가서 한 2주 정도 살면서 골프 내내 치러 간다니까요. 공항에 가보세요. 제가 태국 가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엄청난 인파가 골프 인원들이에요. 그 말은 대한민국 골프 분위기가 점점 꺾이고 있다. 지금 이런 시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주은이 형님께서 그 골프장으로 돈을 크게 벌지 안 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점만 정답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시점은 현재예요. 현재 그게 맞니 안 맞니 판단하는 건 저는 아니라 봅니다.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향후 2년 내가 그 사업을 쉽게 팔 수 있겠습니까? 쉽게 못 팔아요. 그게 장사가 잘 돼야지 쉽게 팔죠. 골프는 트렌드입니다. 트렌드가 한순간 꺾이잖아요. 지금처럼 경기 불황 골프 많이 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중고시장 가보세요. 널린 게 지금 파는 게 골프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향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원화 가치가 약해지고 있는데 과연 골프 비용은 계속 비쌀 것인가? 쌀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골프장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회원권 판매를 있잖아요. 매출의 목적. 그 회원권 안 팔리면 매출도 떨어집니다. 우리 주은이 형님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감히 뭐 언급하는 것도 오바이긴 한데 근데 이런 게 재밌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이 시기.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전문가가 맞을지 저희처럼 일반인이 맞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